한반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제 9.19 군사 합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습니다.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합의예요. 네. 그걸 파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현 정부가 얘기하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예를 들면 이걸 파기해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대체? 긴장 관계 유지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더 긴장이 막 고조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자본도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심지어 파주에서 하시는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네.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왜냐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누가 파주나 접경 지역에 가겠어요. 네. 민통선 안쪽에서 농사 짓고 또 경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네. 엄청나게 고민이에요 지금. 만약에 위험한 사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서해나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북한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요. 아하.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발이 계속된다고 이런 거예요. 물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풍선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 잘못됐죠. 그럼 비판받아 네. 마땅해요. 네. 그런 행동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맞대응을 해. 그럼 계속 에스컬레이트 될 거 아니에요. 긴장 관계가. 그러다가 조그만 충돌해도 이러면 군사적 충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자고 9.19 군사합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게 뭘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걸 파기하고 잘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주변을 지키는 일이에요. 싸우고 이기는 보다요. 싸우지 않고 이러는 게 훨씬 나아요. 싸우면요. 누구든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 안 당한다고. 이기더라도 피해를 당해요. 100대 0은 없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네.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결국에는 윤 정부가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지지율 방어 그리고 지지층 결집 이걸 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카드가 아니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 전쟁 위험까지 이제 불러오면서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한다. 결집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발상이라 그러면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로 지켜야 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전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2023년 11월 22일에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했고 네. 또 북한에서는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전면 효력 정지를 이번에 재가를 한 건데 결국 그 합의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남해에서는 북으로 삐라를 뿌려가지고 또 북한을 자극하고 네. 또 북한에서는 오물 똥폭탄을 보내가지고 또 지금 많은 민생에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쯤 되면은 확성기를 틀고 더 자극을 해가지고 서로가 군사적인 위협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네. 이럴 때 통일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 남북 대화를 더 열고 서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가면서 올바른 통일 정책을 쓰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부를 거쳐 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정부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국방력도 우리가 길러 가야 되겠지만은 국방력이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르는 것이지 네. 실제로 무력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한반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예방 때문에 차원이요. 그 예방 차원. 그래서 저는 네. 이 남북 관계라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럼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는 뭐냐? 아예 없어요. 그냥 통일부에다가 그 극우 유튜버 하나 꽂아놓고 계속 그냥 확성기 틀고 뭐 포스면 우리도 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하고 우리 헌법에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네. 그런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헌법 가치랑도 배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미일 우리가 동맹 얘기를 많이 하고 군사 협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미는 동맹이고 뭐 일본까지 끼면은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 반응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 오물풍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 중단돼야 된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어봤더니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응 얘기는 없어요. 중단하라고 끝이에요. 일본에서도
긴장 관계가 높아져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하죠. 관방장관이 일본 관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약에요 긴장감이 높아져서 한 번에 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미국도 함께 참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은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네.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으니까. 그럼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는요. 자기 자국의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피해를 당하거나 뭐 전사나 이런 일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네. 한반도가 긴장관계에 빠지게 되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되겠죠. 이것이 과연 이 4강 소위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에 엄청나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 부담감이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긴장관계 높이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박정우 기자 말처럼 보수 진영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라고 봐요. 최소한의 지지층을 끌어모아. 지금은 지지율만 보면, 그러니까 갤럽 기준의 지지율만 네, 보면 21%. 보수층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다 빠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마저라도 끌어모아 가지고 영끌해서 어떻게든지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위험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아.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네.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 아니 아닙니까?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MB 정부 때 연평도 포격까지 우리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긴장관계 높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토에까지 포를 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외교안보 라인에 김태효 아. 씨가 있었거든요. 지금 김태효 차장 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일부 인사들이나 외교안보 라인들 몇 면을 보면 상당히 더 극단화된 극우적인 성향들의 인사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지층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결집시키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 생명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발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도 국지전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손 놓고 오히려 강대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전장이 한반도가 되는 겁니다. 피해는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이 투자자들도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오물풍선 효과가 났으면은 당장 남북 대화 채널을 열고 북한에 대해서 야 그럼 우리도 삐라를 좀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막아 보겠다라고 하고 그럼 당신들도 그거 하지 말아라. 서로 이렇게 좀 좁혀가는 의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통일부 장관 저런 상태여서는 굉장히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또 보낸다는 거예요. 타국단체에서 그렇죠. 네. 전단을. 그럼 그럴 경우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오고 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너무 아 걱정됩니다. 거기 이제 화학전까지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풍선에 지금 오물이고 막 차가 파손되니까 됐지만은 진짜 무슨 뭐 탄저균이나 무슨 균 같은 거 실어서 큰일 나지. 보내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서로가 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지금은 좀 긴장을 풀어야 될 시점이다라고 당연하죠. 봅니다. 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우리 장병들 목숨, 지금 훈련병 사망 이후에 또 많은 군의 자식들을 보낸 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전쟁 위협까지 나게 된다면 밤잠 못 잡니다. 당연하죠. 설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고 자, 저희 오마이 TV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아까 텍사스 집에 이제 여운이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 그래요? 같은데 아직도? 아까 배추 심으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추에 배추 심으라고요 뒤에? 김장, 잔디에 김장. 왜 이렇게 놀리냐 잔디 거기 배추 좀 심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참고 좀 해주세요. 아니다, 네, 다음에 가게 되면은 아니 안 가. 심어서 키우세요. 키워요. 구독 좋아요 버튼 오마이TV 좋아요 버튼 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봉규 수요일 아침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번 오랜만에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